여기가 우리나라일까요? 매우 아름답습니다. 산색과 물빛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풀이 말라버린 점으로 보아 늦은 가을이 아닐까요? 약간 높은 위치에서 촬영했군요.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옥천 부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일까요? 사람처럼 생겼지요? 어디서 촬영한 작품일까요?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그려낸 그림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렸을까요? 누군가는 그렸기에 이 유일한 작품이 세상에 탄생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놀랍지요? 더 놀라운 점은 역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에게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한 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주 사소한 명령어 차이에 때로 흉측한 괴물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민박집 추억입니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찾은 곳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눈앞에 있는 풍경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방이 있어 간단한 식사도 준비해 앞에 보이는 탁자에서 맛있게 먹어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해변 숲길이 있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벌써 비키니로 갈아입었습니다. 성미도 급하다며 집주인 아주머니가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늘 마주대하는 아내지만 비키니로 설치는 아내가 귀엽게 보이니 다행입니다. 무엇이 반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반찬을 만들기 전에 입다심을 먼저 마련하겠지요. 멀지 않은 곳에 출렁다리가 있다는 말은 자주 들었으나 찾아가 눈으로 보기는 처음입니다. 한번 슬쩍 건너가 보았습니다. 조금씩 흔들거리는 품이 제법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갔다면 누구인가 장난꾼이 일부러 흔들지 모릅니다. 건너편에 무엇가 있기에 비싼 공사비를 지출했는지 살펴보았으나 그냥 산속으로 계속되는 산책길이었습니다. 아마 부근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는 관광객에게 조그만 즐거움을 주려는 배려인지 모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여인과 마주치며 눈인사를 했습니다. 산정 호수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틀림없이 물풀은 아닌데 물속에서 자라니 신기했습니다. 다행하게도 호수 수위가 늘 일정하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되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있던 김일성 별장이 이번에는 모습을 달리 했군요. 그렇겠지요. 그게 무슨 기념물이라고 버젓하게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요즘 경기가 내려앉아 주위 관광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산정 호수 주위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 들렸더니 처음 보는 물건이 보였습니다. 주인에게 용도를 물어보았는데 웃으며 그냥 장식품이라 했습니다. 글쎄요. 눈이 가기는 가는 물품인데 솔직하게 정겹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군요. 누가 고급스럽다면서 사가지는 않을 듯합니다. 화채 그릇에 담아두면 무슨 먹거리로 착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인상으로 이웃나라 제품으로 보입니다. 구입하지 않았으나 비싸지는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다만 화분과 어울릴 듯한 인상은 받았습니다. 무언가 또는 무엇으로 쓰이기는 하겠네요. 많이 팔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진 촬영을 다니다 보면 어디서 찍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풍경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메모를 하는 부지런한 사진작가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류에 들지 못합니다. 모양새로 보아 사진작품을 그림처럼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에크비스라는 제품의 도움을 받은 듯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그걸 잘 이용하지 못했네요. 그러나 저러나 정말 어디일까요? 기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고 밋밋한 산과 대나무로 보아 남도 쪽 어디일지 모릅니다. 유채가 아직 덜 피었으니 어쩌면 이른 봄 아닐까요? 꼭 다시 가보려 합니다. 경주와 울산 어간 어디인 듯합니다. 아마 부근에 주상절리도 있을 듯합니다. 안개처럼 보이는 피사체는 안개가 아닙니다. 사진기 렌즈에 매우 어두운 필터를 끼우고 장시간 노출시킨 작품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장노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장노출 작품이 아름다운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아름다운 골짜기를 운무가 덮어 부드럽게 보이는 사진과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하긴 폭포의 흐름도 매우 부드럽게 일부러 마치 한 폭의 헝겊걸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도 같은 부류 아닐까요?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빨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눈이 즐기라는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빨래라면 색색을 섞어야 할 별스러운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무속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암튼 천에 그려진 빛그림자가 일품입니다. 사실 그런 그림자가 없었다면 사진기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진 않았을 터입니다. 이렇게 출사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느닷없는 피사체를 만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누가 이런 피사체가 있으니 가서 수고하라는 말을 미리 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득 마주친 피사체입니다. 정겹지요? 사람이 보이는군요. 혹시 둘 아닐까요? 후드가 달린 외투로 보이기도 합니다. 혼자라면 아마 철학자일지 모릅니다. 광선으로 보아 이른 아침인 듯한데 아침부터 명상에 잠긴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무슨 제목의 명상일까요? 아니면 무슨 고민일까요? 마침 두 사람이라면 남녀로 보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아침에 베푸는 살뜰한 애정 표현이라면 어울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혹시 밤을 새우고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까요? 뒤에 있는 배낭으로 보아 등산을 시작하기 전에 차를 마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위 사진과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겁니다. 신고 있는 운동화로 보아 부근에 살고 있는 인사일 듯합니다. 시를 읽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광선 방향으로 보아 해가 꽤 높이 솟아올랐군요. 마스크를 쓴 것으로 보아 최근 사진인 듯합니다. 물론 정확한 촬영 일자는 사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러 찾지 않겠습니다. 마스크로 보아 역시 최근 사진입니다. 모녀간으로 보이는데 옳을지 잘 모르겠네요. 피사체는 일행인데 마스크를 벗고 찍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파심일까요? 포토존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그걸 무시하고 찍는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돌은 자연석이 아니고 콘크리트입니다. 호환 석축입니다. 석축 사이에 피어있는 잡초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군요. 언뜻 동양 화풍의 그림이 되었네요. 물론 광선의 각도에 따라 다른 그림이 되겠지만 그런 때를 기다린다는 기다림의 미학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석축에는 많은 식물들이 많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그림만 모은다면 책을 한 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장차 한 권 만들 생각입니다. 이런 추상화도 사진 종류에 들까요? 일부러 그렇다고 우기면 어쩔 도리가 없겠네요. 일단 붓으로 그린 작품은 아닙니다. 사진기로 촬영한 것을 별개의 기법으로 변형시킨 듯합니다. 무언가 꽃병 몇 개가 피사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볼일로 멀쩡한 꽃병 사진을 변형시켰을까요? 글쎄요. 대답이 궁합니다. 어쩌면 확실한 결과를 미리 잘 알고 그 계획에 따라 변형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냥 아무렇게 변형시키다 보니 이런 그림이 생겼다고 주장한데도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아마 후자로 보입니다. 재현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재현이 바로 성공하면 전자가 옳고 재현되지 않으면 후자가 옳다고 봅니다. 긴박한 순간이군요.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순간입니다. 추월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검은 말이 추월한 순간 아닐까요? 말다리 모양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검은 말의 다리가 더 심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설명입니다. 사진이 가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릅니다. 몇 초를 더 기다려야 할 터이지요. 이 사진을 촬영하려고 무척 별났습니다. 꽤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나 막상 촬영해 보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대는 필수이면서 몇 초를 설정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타고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만 구태여 비싼 모델을 써야 할 이유도 없답니다. 마냥 기다리다 보면 저쪽에서 슬금슬금 오고 있는 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야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연전의 서울시청 마당에서 세계인 무용 축제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고급 사진기가 아니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지요. 자세히 관찰하면 두 발이 모두 바닥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용하게 찍은 사진이군요.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신들린 듯한 순간이 오곤 합니다. 오랜 습관과 직관이 어울려져야 겨우 작품다운 그 무엇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금세 알 터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곳입니다. 피사체 인물은 함께 작업한 동료입니다. 그는 방금 촬영한 작품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작 제조기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왜 그리 잘 포착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코로나 직전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사진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금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떤 점인지 눈에 확 들어오지요. 인물 사진에는 전선이나 빨랍줄 또는 수평선 따위가 인물의 관절을 지나가지 않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지 않나요? 금칙을 어긴 점으로 보아 아직 작가라는 호칭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가는 무슨? 사진은 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기록 사진 아닐까요? 기록만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제목을 단다면 생명, 그는 용하다로 정해야 할 듯합니다. 타일 틈에 떨어진 씨가 싹을 틔워서 점차 자라서 어엿한 식물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너무도 살기 힘든 환경을 이겨내려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용하다고 해야겠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별, 생명, 동물은 생명체입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인간이라 주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어린이들, 힘찬 남성, 가슴이 철렁하는 여성,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식물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우길 수 있는 피사체는 무엇일까요? 그야 너무도 뻔한 질문입니다. 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요?